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커지고 있고 증시는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은행 위기 이슈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은행들이 다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건데 LA 팩웨스트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50% 넘게 주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주가 폭락을 확인하면서 다우는 올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S&P 500은 4,0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2,000선 아래로 빠졌습니다. 은행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꽤나 간단치 않은 단계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미국인들의 절반은 자신들의 은행 예금이 떼일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갤럽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역은행발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 은행 190개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거가 꽤 충격적이면서 단순한데 많은 은행들이 무보험 예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파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 위기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 횡보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29,000달러 중반에 자리 잡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바라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무척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디지털 부문 컨설팅 기업이 CBDC 관련 기업들을 비교 평가를 했는데 15개 CBDC 경쟁 기업들 가운데 1위 기업으로 리플이 선정됐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평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소송 리스크 이거 하나만 잘 정리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은 어질어질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의 경우에는 0.9% 수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심리적인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선이 깨졌습니다. 시황 상황을 잘 반영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S&P 500의 경우에도 4,0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의 경우에는 한 달 반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20을 돌파했습니다. 점잖게 표현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라면 시장 분위기 아주 개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단연 은행 시스템 위기 이슈입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은행들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LA 기반의 팩웨스트는 이틀 연속 50% 넘게 폭락을 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35%, 자이언스 뱅코프는 11%가 빠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금리 인하 없이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대체 미국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돌대가리인 건지 돌대가리 행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은행 위기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갤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절반이 은행 예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미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은행에 맡겨놓은 돈의 안정성이 매우 걱정된다가 19%, 약간 걱정된다 29%,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20%,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30%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USA Today는 더 무시무시한 숫자를 제시했는데, 지역은행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모두 190개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3개가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187개가 더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내용이면 무시하면 되는데 근거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이 매체는 많은 은행들이 무보험 예금을 대거로 안고 있어서 190개 파산은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 정도, 이것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들이 서둘러서 예금을 지금 인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뱅크런 수준이 된다라면 추가 파산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파산 가능성 선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LA 기반의 팩웨스트 뱅코프입니다. 지금 주가가 50% 이상 빠졌고 3월부터 계산을 하면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은행의 전국 지점수가 70개, 자산 규모는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원 수준입니다. 중소형 은행이라고 해도 예금 규모 자체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몇 개 더 무너지면 과연 어떤 일들 벌어지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팩웨스트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38% 수준, 지오는 12% 수준 급락했고, 이로 인해서 S&P 500 지역은행 지수 역시 5% 넘게 빠졌습니다. 지역은행 충격파는 대형은행들로도 번지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1.69%,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12%, 골드만삭스는 2.25% 하락했고, S&P 500 은행지수 역시 2.82% 급락했습니다. 미국 은행의 위기 상황은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9,000달러 위에 자리해주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분위기를 잘 타고 3만 달러 돌파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여러 분석들을 바라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0일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줬는데 다시 48.6% 위로 올라서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좁은 범위 안에 갇혀 있는데 황소도 좋고 곰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 29,200달러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면 새로운 고점을 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행 위기는 실제로 비트코인에 강세 힘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몇 주 전만 해도 200주 이동평균이 25,000달러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26,000달러로 상승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강세 랠리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에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연말 연초에 수십 번 짚어봤었는데 어느덧 200주 이동평균 훨씬 위에서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메가폰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하단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연말쯤에는 패턴 상단 저항 라인인 85,000달러까지 내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상단 저항까지 돌파를 하면 여기서 또 추가 랠리를 한다는 게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릴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어쩌면 소송 이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아주 비전적인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BDC 기업들 경쟁력을 비교했더니 리플이 1등 먹었다라는 겁니다. 2001년 설립된 디지털 부문 컨설팅 기업 주니퍼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 나름 구력이 20년이 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CBDC 연구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15개 경쟁 기업들을 비교했는데 1위로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FIS, 컨센시스 등을 포함한
15개 기업들과 비교 평가를 거쳐서 1등으로 선정됐는데 주니퍼 리서치는 CBDC 기업들 중 리플은 확고한 1등 리더로 선정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점도 예측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리플이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2130억 달러라는 겁니다. 올해 CBDC 거래 규모는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고,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 급진적인 성장 잠재력은 26만 % 이상이고 CBDC는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한된 초기 단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본 궤도에 오르면 26만 % 이상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의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함께했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 돌파하고 7년 뒤에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영상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